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서부 자바주의 치르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4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회사 PLN, 인도네시아 투자청 등과 함께 해당 발전소를 2035년에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사카와 마사츠고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이번 합의를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화석연료 발전소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조기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치르본 석탄 화력 발전소는 원래 2042년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7년 앞당겨져 2035년에 폐쇄될 예정이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은 약 2억 5천만에서 3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 프로그램의 첫 사례로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석탄발전소 절반을 15년 내 폐쇄하겠다는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 지원 펀드와 청정에너지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등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을 이끄는 데이비드 엘진가 엔지니어는 석탄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전력 생산의 67%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르마완 프라소조 PLN 사장은 인도네시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최근 13.3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했고 1.3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 전력 구매 계약을 해지했다며 석탄 사용을 멈추려면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한국이 이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의 추리 마하라니 사비트리 박사는 최근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은 러시아가 떠난 무기 시장의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참고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에서 2022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에서 태국과 필리핀은 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지난 5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추리 박사는 동남아 국가들 중 대부분이 러시아를 대체하거나 미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더 확대하려면 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사업이나 잠수함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적 손실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안보는 물론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양국 안보 협력의 상징인 KF-21 사업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최근 내각회의 후 조코이 대통령이 경제 발전과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를 고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내로 비자 면제 대상 20개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결정은 상호주의와 안보 측면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자 면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초 외국 관광객들의 법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아세안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던 정책을 수정한 것이며 대상 국가에는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949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3% 급증한 수치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관광객 1,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유사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년 초부터 중국과 30일 무비자 방문을 서로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역시 최근 중국과 인도 방문객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다른 국가에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획득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4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18.4개월로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아세안 국가로 지난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473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8개국이며 인도네시아와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졌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울링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신제품 전기차 빙고 EV가 출시 한 달 만에 1000대 이상의 수주를 이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빙고 EV는 지난달 16일에 처음 시장에 투입을 발표하였으며 바로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5도어 해치백 타입의 전기차로 찌까랑 공장에서 생산되며 최대 주행거리 333km와 410km의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주로 410km 타입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울링모터 인도네시아는 초기에 410km 타입 1000대에 대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평생 보증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이후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자 추가로 1000대에 대해 같은 보증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빙고 EV는 에코 플러스, 스포츠 등 4가지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해 엑셀 조작 없이 설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주택 소유 희망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모기지 절차를 완화하고 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과 유사한 정부 기관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중을 연결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따르면 약 1100만 가구가 주택 소유를 위해 대기 중이며 이 중 밀레니얼 세대가 약 40%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X세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보와 수비안토와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의 선거 캠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설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간자르 프라노워와 마흐푸드 MD의 선거 캠프는 집권 5년 안에 10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주 예산 이외의 다른 재원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더 긴 대출 기간 동안 저렴한 이자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모기지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은행들에게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자가 현재 평균인 약 15에서 20년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모기지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4인조 걸그룹 스타비가 한국에서 4개월간의 K-팝 트레이닝을 마치고 K-인힙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비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최의 2023 동반성장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첨단 K-팝 시스템을 체험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함께 음원과 뮤직비디오 제작, KBS와 아리랑TV 출연 등을 통해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스타비의 신곡 루프탑과 뱅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가 혼합된 가사와 강렬한 힙합 비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타비는 연수 기간 동안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인도네시아 2023 틱톡 크리에이터 어워즈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 후보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스타비의 멤버들은 한국에서의 훈련이 자신들의 예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기라 원장은 스타비의 성장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신진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